밤에 불 끄고 누우면 귀에서 소리가 난 적 있으세요? TV 볼 때도 귀가 먹먹하고 조용한 데 있으면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요. 귀도 멀쩡, 청력도 괜찮대요. 그럼 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명은 귀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귀에서 소리가 나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엄청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늙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뒤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늙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명을 방치하면 진짜 난청으로 갑니다. 지금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 받으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 해요. 손가락 하나로 이곳만 누르면 이명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무조건 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는지, 어디를 누르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신경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 정확한 기준까지요.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또 다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상들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쉽게 재생 목록에도 저장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명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명은 실제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뇌가 만들어낸 소리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겐 들리지 않고 나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파도 소리처럼 쏴하고 들리기도 하고 매미 소리처럼 맴맴 들리기도 하고 기계음처럼 삐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려요. 그런데 왜 하필 귀에서 소리가 날까요?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요. 눈은 감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귀는 못 닫아요. 자는 동안에도 귀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필요 없는 소리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다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엔 안 들립니다. 뇌가 자동으로 걸러주거든요. 중요한 소리만 들을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려야 할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심지어 귀 속 혈관 흐르는 소리, 신경 전기 신호 소리까지도 들립니다. 이게 바로 이명입니다. 그래서 귀는 멀쩡한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귀가 아니라 뇌의 필터 기능이거든요. 이 필터가 왜 망가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소화시키는 신경이에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문제는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하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거나 피곤하면 교감신경이 과하게 작동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죠. 심장도 빨리 뛰고 근육도 경직되고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청각 영역이 예민해져요. 필요 없는 소리까지 다 증폭시킵니다. 평소엔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 산 마이크는 잡음이 없습니다. 깨끗한 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마이크가 노후되면 지지직 잡음이 생깁니다. 마이크 자체는 멀쩡한데 전선이나 회로가 예민해져서 잡음을 만드는 거예요. 귀도 똑같습니다. 귀 자체는 멀쩡한데 신경회로가 예민해져서 잡음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명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밤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낮엔 주변 소리가 많아서 이명이 묻히는데 밤엔 조용하니까 이명만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이 만나면 이명이 확 커집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화난 날, 피곤한 날 이명이 더 심해져요. 바로 교감신경이 과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 잡으려면 신경을 안정시켜야 해요. 귀약을 먹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은 나이 든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생겨요. 수험생들도 이명 많이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로하면 생깁니다. 머리 쓰는 일 오래 하면 뇌가 지치게 돼요. 뇌가 지치면 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청각 필터가 약해집니다. 평소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일하다가 쉴 때 갑자기 귀에서 소리 나는 경험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필터 기능이 일시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화를 내도 생깁니다. 분노는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요.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경직되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귀도 예민해지니까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수면 부족도 큰 원인이 됩니다. 잠잘 때 우리 뇌는 회복하게 돼요. 신경도 재정비되고 필터 기능도 복구돼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안 자면 회복이 안 되겠죠? 신경은 계속 예민한 상태로 유지되고 이명도 계속됩니다. 노화도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신경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필터 기능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 되면 이명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명은 몸이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명이 생겼다는 건 뇌가 지쳤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명을 단순히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명을 오래 방치하면 난청으로 가게 돼요. 신경이 계속 예민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엔 아예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 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명이랑 난청은 완전히 달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명은 나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안 나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난청은 실제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TV 소리를 키워야 들리고 사람 말도 잘 안 들리고 전화 통화도 힘들어요. 이건 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롱은 뭘까요? 이건 귀가 먹먹한 겁니다. 비행기 타거나 터널 지나갈 때 귀 먹먹한 거 있죠? 그게 이롱이에요. 귀 안쪽 압력이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증상인데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명이 있는 사람이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나중엔 난청까지 오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명은 적응되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신경 쓰이는데 몇 달 지나면 익숙해져요. 이 정도는 견딜만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포기한 겁니다. 뇌가 이 소리를 계속 걸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포기하는 거예요. 필터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신경 자체가 손상됩니다. 이명이 오래되면 청신경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난청으로 갑니다. 실제로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가서 병원 가면 늦습니다. 이미 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 초기에 잡아야 해요. 특히 이명이랑 이롱이 함께 오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귀에서 소리 나면서 먹먹하기까지 하면 신경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럴 땐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상담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초기 이명, 가벼운 이명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심한 경우엔 전문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건 꼭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 이명을 설명할 때 신장이 허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콩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의학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를 뜻합니다. 체력, 회복력, 정력, 노화 전반을 관장하는 개념이에요. 서양의학의 콩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신장이 허하다는 건 몸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회복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인 상태예요. 왜 에너지가 떨어지면 귀부터 신호가 올까요?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뇌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몸 상태를 가장 먼저 반영해요. 몸이 지치면 뇌부터 지치게 돼요. 뇌가 지치면 신경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귀에서 신호가 옵니다. 이명으로요. 수험생이 시험 공부 오래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죠. 밤샘 근무 많이 하면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요. 크게 화내고 나면 귀에서 윙소리 나기도 하고요. 다 신장이 허해진 겁니다. 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이명 관리는 단순히 귀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 에너지를 회복시켜야 해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보충하고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지압법은 바로 신경 안정과 에너지 회복을 돕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는데 효과는 확실해요. 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압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입니다. 여기만 제대로 눌러도 이명이 확 줄어들게 돼요. 뒤통수에 있는 풍지혈에 대해 정확한 위치 알려드릴게요. 머리 뒤쪽을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끝나는 선이 있죠? 그 바로 아래입니다. 목 중앙에서 귀 쪽으로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가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총 2군데입니다.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뻐근하면서 시원한 느낌 오죠? 그게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뇌로 가는 혈액, 청신경, 자율신경이 다 이 자리를 지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집중된 곳이에요. 특히 청신경이 바로 이 근처를 통과해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 과흥분된 청신경이 진정됩니다. 예민해진 신경이 안정되는 거죠. 또 뇌로 가는 혈류도 이 자리를 지나가요. 여기를 누르면 뇌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에 산소랑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면 신경 기능이 회복돼요. 필터 기능도 다시 살아나고요. 자율신경도 이 자리에서 조절됩니다. 과하게 흥분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몸이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명과 직접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풍지혈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이명이 즉각 완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손 검지로 양쪽 풍지혈을 찾으세요. 움푹 들어간 자리 느껴지죠? 거기에 손가락 끝을 대고 툭툭 두드리세요.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20번 정도 두드리세요. 리듬감 있게 톡톡톡.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말고 편안한 속도로요. 20번 두드리고 나면 손 떼세요. 그리고 눈 감고 귀 소리 들어보세요. 조금 줄어든 거 느껴지죠? 그게 풍지혈 효과입니다. 하루에 몇 번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명이 심할 때마다 수시로 하셔도 돼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꼭 하세요. 잠잘 때 이명이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자기 전에 풍지혈 20번 두드리고 누우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 이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신경이 안정되고 뇌 기능이 회복되고 필터 기능이 살아나니까요. 30초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풍지혈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어지러움까지 오면 귀 주변 혈자리를 추가로 눌러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귀 바로 앞에 3개의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문, 청해라고 해요.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위치만 알면 됩니다. 귀 앞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귀구멍 바로 앞에 튀어나온 연골 있죠? 그 앞쪽으로 일직선상에 3군데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가 청궁입니다. 입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자리예요. 입 한번 벌렸다 닫았다 해보세요. 움푹 볼록 하는 자리가 느껴지죠? 거기가 청궁입니다. 청궁에서 위로 손가락 반마디 올라가면 이문이에요. 아래로 손가락 반마디 내려가면 청해입니다. 이렇게 3군데가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어요. 이 3자리는 귀로 직접 연결됩니다. 청신경이 바로 이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귀 먹먹한 것도 풀리고 이명도 즉각 완화돼요. 어떻게 누르냐면요. 검지손가락으로 청궁부터 누르세요. 5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살짝 압력만 주면 돼요. 5초 누르고 손 떼세요. 그 다음 이문 5초, 청해 5초. 이렇게 3군데를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양쪽 귀 다 해주세요. 특히 귀가 먹먹할 때 하면 바로 풀립니다. 비행기 타고 내렸을 때, 터널 지나갈 때, 감기 걸려서 귀 먹먹할 때 이 3자리 눌러보세요. 신기하게 바로 시원해져요. 이명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명이 심해졌을 때 응급처치로 쓸 수 있습니다. 풍지혈은 기본이고 이 귀 앞 3자리는 응급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예풍혈이라고 하는데 귀 뒤에 있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세요. 귀 뒤에 뼈가 튀어나온 곳 있죠?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그 앞쪽에 V자로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예풍혈입니다. 여기는 안면 신경이랑 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면 귀 주변 신경이 전체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조심해야 해요.
신경이 예민한 곳이라서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손가락보다는 면봉으로 가볍게 누르는 게 좋아요. 면봉으로 예풍혈을 살살 눌러주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만요. 양쪽 다 해주세요. 이것도 하루에 여러 번 해도 됩니다. 풍지열은 뒤통수에서 기본으로 매일 하시고요. 귀압세자리는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심할 때 응급으로 하세요. 예풍혈은 면봉으로 가볍게 추가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 자리들을 앞뒤에서 동시에 잡으면 이명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풍지열로 뇌신경 안정시키고 귀압 자리로 청신경 직접 진정시키고 예풍혈로 귀 주변 전체를 안정시키는 거죠. 매일 꾸준히 하시면 이명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효과 바로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지압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 분산이 핵심이에요. 이명은 집중할수록 커집니다. 조용히 앉아서 귀 소리에만 집중하면 점점 더 크게 들려요. 뇌가 그 소리에만 몰두하면 증폭시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신경을 분산시켜야 해요. 귀 소리 말고 다른 걸 듣고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세요. TV 보셔도 되고 드라마를 보셔도 됩니다. 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명에서 음악으로 집중을 옮깁니다. 손으로 뭔가 하는 것도 좋아요.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십자수, 레고 조립, 염주 돌리기. 소근육을 쓰는 활동이 특히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그쪽에 집중하거든요. 잠잘 때는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세요. 선풍기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거요. 완전히 조용한 것보다 은은한 소음이 있는 게 이명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격한 운동은 안 좋습니다. 달리기, 웨이트 같은 거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귀 혈류도 빨라져요. 그러면 이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건 좋아요. 신경 안정에 도움되거든요. 격하지 않게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명이 심할 땐 조용한 곳은 피하세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귀 소리만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손을 움직이면서 신경을 분산시키세요. 그게 이명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명은 스트레스랑 노화가 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차가 있어요. 당귀차입니다.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특히 뇌 혈류를 개선해요. 뇌에 피가 잘 돌면 신경 기능이 좋아집니다. 과흥분된 신경도 안정되고요. 그래서 당귀가 이명에 도움이 됩니다. 당귀는 그냥 물에 끓이면 돼요. 당귀 5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이세요. 은은하게 우러나온 물을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귀만 마시면 속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약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함께 넣으세요. 생강은 장을 보호합니다. 당귀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줘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더 도와줍니다. 생강 두세 쪽을 당귀랑 같이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 속도 편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인삼까지 추가하면 금상첨화예요.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높여주거든요. 이명은 몸이 지쳤을 때 생긴다고 했죠. 신장이 허한 상태라고요. 인삼이 바로 그 기운을 채워줍니다. 회복력을 높이고 신경을 강화시켜요. 조선시대 인조임금도 이명으로 고생했대요.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이가 인삼을 처방했어요. 당시에도 이명엔 기운 보충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삼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3지 정도만 넣으세요. 당귀 5지, 생강 두세 쪽, 인삼 3g을 물 500ml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 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마시세요. 한 달 정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명도 서서히 줄어들고요. 주의할 점 있어요. 임산부는 당귀 드시면 안 됩니다.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 장이 약하신 분은 생강을 꼭 넣으세요. 당귀만 드시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이명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아요. 혈액순환 좋아지고 기운 나고 신경 안정되고요. 지압이랑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모든 이명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병원 가야 할 때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빈도가 늘어나거나 강도가 세지면 바로 가셔야 해요.
처음엔 가끔 들리다가 요즘 매일 들린다.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지러움이 동반되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럽기까지 하면 안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형감각 담당하는 부위가 함께 영향받는 거거든요. 한쪽 귀만 갑자기 심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이 다 울리는 건 대부분 신경성인데 한쪽만 유독 심하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이명이랑 청력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귀에서 큰 소리 나면서 동시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돌발성 난청 의심해야 해요.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 안 하면 영구적으로 청력 잃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2주예요. 2주 안에 치료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명이랑 난청이 함께 오면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이비인후과 가셔야 해요. 조금만 있다가 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건 가벼운 이명, 스트레스성 이명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증상은 전문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단 무조건 병원 가세요. 괜찮으면 다행이고 문제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명은 병이 아니라 상태예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귀가 고장 난 게 아닙니다. 뇌가 지쳐서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풍지열은 기본입니다. 뒤통수 양쪽 매일 20번씩 툭툭 두드리세요. 이것만 해도 이명이 확 줄어듭니다. 귀 앞 세 자리는 응급용입니다. 귀 먹먹하거나 이명 심할 때 5초씩 눌러주세요. 즉각 완화됩니다. 당기생강 인삼차는 장기 관리용입니다. 신경 안정시키고 기운 보충하는 데 도움됩니다. 하루 한두 잔씩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절대 미루지 마세요. 증상 심해지면, 어지러움 오면, 청력 떨어지면 바로 병원 가세요.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명은 참고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꼭 실천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